왜 승인을 내준 뒤 바로 뒤집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는지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4일 파이어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도 뉴욕 증시는 신고가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관세 합의에 대한 기대감에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다우 지수가 1% 넘는 지수 상승을, 나스닥과 S&P 500도 6에서 7%대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인 시장은 약간의 약세를 보였는데 어떤 이유로 비트코인과 리플의 가격 하락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간밤 뉴욕 증시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건 물론 관세 이슈도 있었지만 또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도 있었어서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 같은 경우는 다음 차기의 연준 의장 인선이 올해 12월 혹은 내년 1월에 발표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차례에서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연말에 두 차례를 연달아서 진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이 중국과의 협상 기대감이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을 제외하고 8월 1일까지 합의를 끝내지 못하는 국가들한테는 최대 50%의 관세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고위급 간담 회의를 잡아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다른 이 동맹국들보다 더 빠른 협상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우호국들, 미국의 우호국들은 오히려 아직도 협상이 마무리 단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15%에서 50%의 관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당장 중국과의 협상 기대감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미국이랑 같이 상호 관세 마무리를 지은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이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과의 무역 합의도 미국이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이제 대표적으로 유럽 쪽의 국가들이 되겠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를 7월 30일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백악관 암호화폐 고문인 보 하인스 같은 경우는 7월 30일에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를 공개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하고요. 해당 보고서는 특히 비트코인 비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7월 30일에 대중에게 공개되는 이 보고서 안에는 새로운 연방 규제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일단 7월 22일 보고서 공개를 원래 하겠다라고 했었지만 약간의 좀 지연, 딜레이가 있었고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에 미국이 전략적으로 비트코인 비축을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일단 그에 대한 해답을 이번 암호화폐 정책 보고서에 포함을 시켰을지 함께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포함될 새로운 연방 규제안 법안 같은 경우는 미국 의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또 얼마 전에 상원은행위원회에서도 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발표해서 암호화폐 산업의 포괄적인 규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보고서 발표 전까지는 경계감과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운데 간밤에 리플의 10%대 급락이 나온 요인도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는 횡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XRP와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이 간밤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지난 24시간 동안 1조 원 넘는 청산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 전반적인 유동성 부족에 더해서 SEC가
디지털 자산 ETF 전환 승인을 하루 만에 보류한 조치도 시장의 불안을 키운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이번 알트코인 약세는 전반적인 유동성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분석이고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2% 움직일 때까지 소화할 수 있는 매도 주문 규모가 약 4천만 달러에 달하지만 XRP 같은 경우는 500에서 600만 달러 수준에 그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처럼 유동성이 얕은 종목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매도 주문에서 가격이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규제 불확실성 역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SEC가 비트와이즈의 디지털 자산 상장 지수 펀드 전환 승인을 하루 만에 무기한 보류한 점도 간밤 가격 하락에 압력을 키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는데, 이 비트와이즈의 10대 주요 디지털 자산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ETF 정환이 승인되긴 했었지만 같은 날 저녁 이 보조 국무장관 셰리 헤이우드가 무기한 정지 명령을 내려서 출시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켰습니다. 일단 비트와이즈 쪽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새로운 행정부 출범 이후에 SEC와의 협의가 건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디지털 자산 투자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이를 놓고 SEC에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인데 왜 승인을 내준 뒤 바로 뒤집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는지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간밤 있었던 이러한 조정 자체가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스러운 조정으로만 마무리가 될지 혹은 전반적인 추세에 대한 전환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강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XRP 역시 이전 고점 돌파 이후 차익 실현이 나타나서 일시적인 가격 후퇴를 보였을 뿐 강한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RSI 같은 경우도 60 수준을 웃돌면서 과매도 구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도 70으로 탐욕 구간에 머물러 있고, 최근 조정이 일시적인 이익 실현이라는 해석에 무게를 둘 수 있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최근 비트코인의 대규모 가격 변동과 함께 오래된 고래들이 보유 코인을 이동시켜서 또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크립토폴리탄이 보도를 냈는데요. 일부는 이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움직였을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지만, 이와 맞물려서 경고 메시지를 포함한 트랜잭션이 증가되면서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초기부터 보유된 고래 주소들이 이동한 주요 이유로는 소량의 트랜잭션을 통해서 이 경고 메시지가 전파되는 특이한 사기 시도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특히 단일 사용자가 여러 지갑에서 무려 8만 비트코인을 이동시킨 사례도 두드러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움직임들을 놓고 조심스러운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지만, 이러한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래들은 오래된 지갑에서 최신 주소로 자산을 이전하며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또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이런 고래들의 매도세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지 지금은 좀 잠잠해져가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차트적인 관점에서의 가격만 좀 미리 전략을 세워보자면, 비트코인이 12만 4천 달러에 근접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현재는 11만 8천 달러에서의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간은 바로 11만 7,500달러의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핵심 지지 라인인 11만 7,500달러를 윗돌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일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유동성 밀집 구간은 대개 시장 참여자들이 손절 주문이나 레버리지 포지션을 다수 설정한 지점으로도 분석이 되기 때문에 해당 구간만 뚫리는지 뚫리지 않는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놓고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는 많은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연말 20만 달러에 대해서 좀 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체크라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올해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매수량이 약하고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데 어떻게 가격이 오르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6개월 안에 20만 달러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큰 움직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강한 지지 없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거래량 없이 급등하는 경우 급락 위험이 더 크다고 하니까 일단 12만 달러를 먼저 첫 번째 관문으로 돌파하고 그 다음에 13만, 14만, 15만 달러도 넘겨서야 하는데 20만 달러까지 현재 거래량으로 올라가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한번 인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트코인이 필요한 기업들은 많이 있죠. 최대 상장 비트코인 채굴사인 마라 디지털 홀딩스 같은 경우도 8억 5천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한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축적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여러 기업들이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마라 홀딩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량도 또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도 모두 업계 1위인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다만 주가 자체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지만 그렇지만 장기적인 상승세는 주가 측면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업들의 적극적인 매수와 함께 앞에서 한 애널리스트가 반문했었던 거래량에 대한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20만 달러 돌파에 성공해 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간밤에도 5억 달러가 넘게 현물 ETF 쪽으로 들어오면서 역대 세 번째 많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금이 계속해서 이더리움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기관들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회사인 WLFI 같은 경우도 2,300만 달러로 이더리움을 추가 구입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최근에 USDC를 사용해서 이더리움을 추가적으로 매집했다고 합니다. 현재 WLFI가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은 약 7만 개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죠. 2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되는 규모가 되겠고요. 지속적인 매입을 트럼프 회사도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소비재 브랜드 운영 기업인 유펙시 같은 경우도 이 솔라나를 8만 3천 개나 간밤 추가적으로 매입했다고 해요. 이로써 총 보유량을 190만 개 돌파를 하면서 매입 단가가 지금 201달러라고 하는데 상당히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솔라나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유펙시 간밤에도 추가적인 매집 물량이 나왔었다라는 거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알트 중에서 상위권 종목 중 가장 긍정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주는 건 바로 BNB입니다. 사상 최고가인 804달러를 간밤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바이낸스의 전 CEO인 CZ 같은 경우도 이 포모의 시즌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포모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도 알트코인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포모가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본격적인 가격 상승의 시즌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BNB 체인은 간밤에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BNB는 지금 수수료 지불용으로도 쓰이고 있고요. 스테이킹도 하고 있고 런치패드도 참여하고 디파이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용처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낮은 수수료와 확장성을 바탕으로 개발자 유입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800달러를 지금은 하방으로 돌파하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782달러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800달러 부근에서 박스권 횡보를 만들어 줄지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전반적인 시장 안의 시그널들 파이어 차트로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딱 60%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59에서 60 사이의 도미넌스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가격은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이죠. 지난 1시간 동안 오른 종목들이 87%가 넘어가는 가운데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도 단기적으로 92%가 넘습니다. 그리고 4일 추세로 확인해 보는 파이어 트렌드 같은 경우도 91%가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주말까지의 가격 상승도 충분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간밤 뉴욕 증시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급등 랠리가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을지 같이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시장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